나도 좋은 일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는 몰랐거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그건 운이라고 생각해. 내가 불러들이거나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운 좋게 생기고 혹은 노력의 결과라고 막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요즘은 그래. 저 자의식의 해체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야 되잖아. 나는 거기서 찾아낸 게 일단 반복이라는 데서 나는 그걸로 충분히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스스로도 인식을 했고 실험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고 한데 어떤 원리냐,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적합한 예로 그 캐릭터에 완전히 심취한 연기자 있지. 그걸 생각하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면 그 캐릭터가 돼버려. 근데 보통 사람도 캐릭터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연기를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내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응, 가식적인 것 같아서, 연기인 것 같아서. 자기 기만 같을 수 있고. 근데 그냥 연기를 한다라는 개념을 가져버리면 그 진입 자체가 가능해져.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면 그와 가장 유사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그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서 내가 연기하는 그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무의식, 자의식에 의해서 대부분 판단을 한단 말이야. 거의 거기에 갇혀 있어. 그걸 탈출 조금이라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착각. 근데 모든 순간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선택지가 나한테 주어졌냐? 진짜 만약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눈에 알아봐. 또라이거나 미쳤거나 눈에 띄거나 어떤 형태로든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냥 완전히 구분된 형태를 보여. 자의식을 해체하고 벗어난 사람들 봐봐. 그 버진 항공의 그 리차드 브랜슨 누가 봐도 정상인이 아니잖아. 그 모든 위대한 성취를 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아. 왜? 남들이 하는 그거는 전부 다 갇혀있는 세상이거든. 그래서 내가 연기할 캐릭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첫째, 대한민국부터 없애야 돼.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저기 어디 아틀랜타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전제 자체를 바꿔버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렇게 당연한 행동이 아니게 돼버려. 다른 행동이 나와. 그때는 되돌아봐서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어디에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이고 뭐 그런 조건에 의한 행동이라는 거야.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사회가 그것까지만 허용한 거야.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만 정상으로 보고 이 구속을 벗어나는 거는 처음에는 억지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진짜 내가 닮고 싶은 모델에 계속 심취해서 그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쉽지 않은 이유는 그럴지를 않아. 그리고 그런 모델을 세우지조차도 않고 세웠더라도 취사 선택을 해. 요거는 좀 따라 해보고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원래대로 하고 요건 좀 따라하고. 그러면 내 표면의 겉이 조금 변했다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10살 때 먹었던 그 불안과 그 초조, 그 두려움으로 여전히 돌아가. 나 어젠가 정체성을 어떻게 바꿀까? 연기밖에 없어. 어색하지만 연기를 해야 돼. 제일 방해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기를 하는데 방해물? 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시선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연기하는데 지장은 없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 시선, 사람들 평가.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오랜 습관을 건드리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똑같은 감정 반응이 나오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어떤 똑같은 내가 딱 발끈하는 그 지점. 따지고 보면 그건 본인만의 트리거잖아. 맞죠? 본인의 조건이 아니었으면 그건 발동하지 않는 트리거잖아. 분명히 메타인지가 됐잖아. 그게 나쁘다는 거를. 근데 왜 못 없애는 줄 알아? 몰라? 알 것 같은데? 그 자아라는 거의 실체가 원래 실체는 없지만 자아라는 걸 내가 만들어냈거든. 경험과 기억과 모든 거 만들어낸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인지를 못하면 어떤 행동도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임을 인지해야지 그때부터 행동이 나와.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든 거야, 자아라는 스스로가. 근데 그 자아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강하냐, 내 목숨과 동일한 거야. 그래서 이게 해체가 되는 순간 죽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왜? 내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거든. 실제로 사라져도 되는 건데 뇌라는 기관이 편의에 의해서 생각하는 주체가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자아라는 거를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 인간이 인식하기에는 그게
존재와 동일시하거든. 그거를 내 자신 혹은 내 생명 그것과 굉장히 동일시해.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 죽을 것 같다, 고통스러운 사건과 반응이지만 그게 내 자신으로 인식을 해. 그런 반응 자체를. 그래야지 나지 라고 인식을 해. 그래서 그게 메타인지는 됐어. 그게 삶의 필요가 없다는 거를. 근데 그걸 끊어내는 거는 다른 문제야. 그 자체가 거의 나와 너무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끊어내냐. 그와 관련된 행동이 나왔을 때 인지를 하고 해체를 하라고 해.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 그럼 모든 행동이 그거야. 그냥 모든 습관과 모든 말투 모든 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 자아에 의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못 없애.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억지로 반대로 가는 거야. 본성을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게 떨어지면 팔고 주식이 오르면 사잖아. 그걸 할 수 있으면 돼. 그 본성의 반대로 행동할 수 있으면 돼. 유전자의 명령을 거부를 하고 그 반대로 갈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호기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힘이야. 그래서 내가 이 자의식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데 집중해서는 절대 해체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체해? 그냥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거야. 새로운 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으면서 기존에 너는 그 순간에 너였을 뿐이야.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과정이야. 봐봐. 기존에 이만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었잖아. 업데이트를 계속 해버리면 어느 순간 이 운영체제가 낡은 것임을 인지하게 돼. 새로운 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걸 해체한다? 대안이 없잖아. 그래서 해체하는 실험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얼마나 거부감 없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연습.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으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끝.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아집과 내 판단으로 책을 보고 있느냐, 그걸 시시각각 느끼면서 해체해 나가는 거야. 일상생활에서는 해체할 일이 없어. 이 자아라는 것도 극강의 효율을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야. 그래서 사는데 지장이 없어.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근데 성장을 못해. 그 자아가 계속 나아가려는 걸 멈추게 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나아가는 거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저지를 시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걸 실험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책을 읽으면 낯선 지식이 계속 들어오잖아. 그럼 그걸 받아들일까 아니면 밀어낼까에 대한 기로에 책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 도전이 주어져. 그래서 자아가 강하고 혁신이나 도전이 약한 사람들이 책을 못 읽어. 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아가 어느 정도 해체가 되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높아지는 사람은 하루에 한 권이 쉬워. 그냥 순식간에 읽어버리거든. 왜?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여기서 뭐 브레이크 걸릴 일은 없는 거야. 뇌에 이제 가소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지. 그래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의식 해체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이 얘기를 해. 책 읽는 양이나 속도가 빨라져. 책을 읽고 받아들이는 속도 빠르고 현실 응용력이 빨라지잖아. 그럼 좋은 일들밖에 안 일어나. 제니는 그게 빨라. 머리도 좋고 새로운 걸 읽어내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래서 많은 거를 그 받아들인 티가 나. 근데 아직 나이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본인이 답답해 하잖아. 그 다음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건 뭐냐면 읽은 게 현실로 나오는 거. 그 통로 자체가 아마 글을 읽는 데 특화가 돼 있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데 특화가 돼 있을 거야. 진짜 돈 버는 거, 돈으로 환원시키는 거, 그거의 연결고리는 아직 약한 거야. 그게 내가 그래서 말한 게 마케팅인 거야. 그래서 모든 건 돈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철저한 그 인식이 있어야 돼. 모든 거는 돈으로 환원 가능하다. 그러면 머리에 들어있는 그 지식과 그런 것들이 사업 모델이 되는 거지. 사업 모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연습은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거야. 그 훈련을 하면 이제 모든 게 돈이 돼. 되게 좋은 과정까지 온 거야 지금. 그래서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당연히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마주칠 때마다 역시 안 돼 이렇게 돌아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기가 다른 시도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봐봐. 나도 예전에는 내가 잘하는 부분 말고 내가 의뢰해야 되는 부분을 막 나눠서 생각했어. 근데 삶은 진짜 통합적이야. 절대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모든 부분을 내가 잘할 수 있어. 실행을 하다가 뭔가 실패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말은 실패해서 배운다 얘기를 하지만 보통 실패해서 좌절을 해. 그리고 낙담을 하고 이건 내가 잘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전환을 해. 근데 실패해서 배운다 말은 실패한 이유 자체가 내가 이 분야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이야, 대부분. 그냥 운빨을 믿었던 거야, 운빨.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아웃풋이 나오겠지라고 아주 얕게 생각한 거야. 그 섹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한 거야. 큰 시각으로 보지를 못했던 거지. 그러면 실패했어. 그러면 내 층위가 거의 표면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 밑에 있었던 이면, 고통스럽지만 내가 실패한 이유를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뭘 강화하면 이번에 있었던 이 실패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지. 원래 그걸 못하는 이유가 사람은 그게 고통스러워. 내 실패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리고 객관적이 안 돼, 그때는. 돈을 잃어버렸고 기분이 나빠졌잖아. 그때부터는 드라이하게 팩트를 바라보지 못해.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읽어야 돼. 감정에 빠져 있는 그 순간 빠르게 전환을 시켜서 읽고 받아들여야 돼. 책을 통해서. 왜? 나랑 똑같이 실패한 사람이 책을 써놨어.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딱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딱 나오거든. 그때 책을 읽어야 돼. 실패했을 때. 근데 실패했을 때 책을 읽나, 사람들이. 손 다 놔버리지. 하루 종일 넷플릭스 잊어버리기 위해. 완전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도 좀 어려운 게 실패를 해체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잘 명확히 안 보이고 이게 깊이가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되는지 이게 그런 전체적으로 접근 그런 걸 다 약간 그 암흑의 영역이니까. 네. 근데 우리가 깊이 탐구하게 되는 계기는 있잖아. 떨어졌을 때야. 떨어졌을 때 그 깊이가 암흑이니까 얼마나 깊은지를 그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안 떨어지고 그 암흑으로 안 들어가. 아무도 안 들어가. 그래서 공부를 하고 무슨 계기가 생기잖아. 언제냐? 떨어졌을 때야. 그때 기회가 온 거야, 대부분. 그래서 전에는 쳐다도 안 봤던 그 암흑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빛을 밝히는 거야, 그 안에. 명명백백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진짜 사람은 떨어졌을 때 말고 기회가 별로 없어. 절대 사지로 내몰지 않아, 스스로를. 근데 운 좋게 사지로 내몰렸어. 그때밖에 없는데. 사지로 내몰렸을 때 그때 파고들어야 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근데 딱 밝혀지잖아, 구조를. 그러면 통제권이 생겨. 통제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져. 그전에는 통제권이 없었어. 그냥 조금 밝혀진 밝은 부분에서 겉을 보고 있었고 이 내면의 어둠은 모르는 거야. 근데 안에 작동하는 원리가 더 중요해. 왜?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끼치거든.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그 내면으로 자꾸 들어갔을 때 뭐가 남냐? 외부가 안 남아. 내 내면의 장벽이 남아.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이럴 때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게 딱 남아.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 냉철한 판단을 하느냐, 그게 딱 남아. 그래서 결국 외부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거는 온전히 내면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거냐 아니면 또 한 걸음 물러설 거냐, 이걸로 딱 기결이 돼. 그래서 파면 팔수록 사실은 바깥은 아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딴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 왜? 그걸 뚫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뚫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 고통에 답이 있어.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아. 그치? 본인이 뚫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관심 없으면 안 고통스러워. 지난 회사에서 4년간 번아웃이 오도록 일을 하고 2년 동안 돈벌이를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만 다녔대요. 그 돈을 다 쓴 거지, 그랬어요. 자기는 언제든 뭐 내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 걸 알 거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예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가치관이야. 근데 하나로 귀결시키면 안 돼. 그런 것도 탑재하고 이것도 탑재해야 돼. 많은 페르소나를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더 자유로워져. 분명히 일리 있는 가치관이야. 모든 순간에 평화로울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그리고 현재 충실할 수 있잖아. 쓸데없는 걱정이나 후회 같은 거 안 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저는 막 이렇게 솟아 올리러 가려고만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있구나. 그게 나는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봐. 한 가지 가지고 못 살아. 나는 놀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 노는 거에만 집중해. 아무 걱정도 없어. 그 순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노는 사람들은 딴 얘기 안 해. 그 노는 순간 얘기만 하거든.
근데 계속 자기의 과거와 미래를 끌고 오는 사람들은 놀면서도 불안해. 편하게 못 놀아. 걱정하면서 놀아. 그 다음에 뭐 자꾸 옛날 얘기 꺼내. 옛날에 왕년에 내가 어땠고 그때 어땠으면 좋았고 뭐 이 얘기가 계속 입에서 나와. 자기 말버릇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거든. 옛날에 뭐 아파트 어쩌고저쩌고 뭐 투자 실패하고 자꾸 머릿속에 있잖아. 나도 실패를 많이 해봤어. 돈도 많이 잃어봤고. 근데 당시에 조금 쓰리지만 현재에 집중했을 때 그건 언젠가 만회가 돼. 그래서 이걸 동시에 가지는 거, 현재에 집중하는 것과 과거 미래를 소멸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시련으로 떨어졌을 때 거기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도전 정신, 동시에 가지는 거죠. 그 동시에 가지려면 이것밖에 없어. 방법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배울 게 생겼다라고 반가워하고, 그 태도, 삶의 태도, 그것만 유지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 이 태도로 많이 귀결이 돼. 결국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내가 대할 거냐, 감정적으로. 좋은 걸 좋아할 수는 있어, 그치? 온전히 좋아하는 것도 중요해. 그걸 뭐 생각으로 뭐 통제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근데 왜 흥분하면 안 되냐. 좋을 때 이게 겪어본 바로는 이래. 너무 좋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에 집착하게 돼. 그 사건이나 그 환경, 그게 영원하길 바라게 돼. 그건 하나의 흘러가는 어떤 사건일 뿐인데 그걸 재현하려고 자꾸 거기 집착하게 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 다음으로 못 가. 거기에 머물러 버려. 여기에 만족을 한다거나 혹은 이게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 근데 이건 지나가는 건데. 그리고 너무 좋아하잖아. 너무 진짜 좋아하잖아. 공허감이 따라와. 그래서 진짜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생각보다 더 덤덤해도 괜찮아. 좋지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세, 그냥 잔잔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좋네, 땡큐.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럼 난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태도나 상황을 대하는 자세더라고. 근데 그랬을 때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도 좋은 일이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는 몰랐거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그건 운이라고 생각해. 내가 불러들이거나 뭐 그런 종류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운 좋게 생기고 혹은 노력의 결과라고 막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요즘은 그래. 태도다. 좋은 일은 좋은 태도를 계속 유지했을 때 그냥 일어난다.